혹시 밤에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좀 심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잠버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침대에 부착하는 이 작은 센서 하나가 어떻게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수년이나 앞서서 예측할 수 있는지 그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수면 중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경고 신호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이걸 진단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까다로웠는지 그 문제점도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엔 집에서 쓰는 간단한 센서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데이터를 함께 뜯어보고 이게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강력한 조기 경고 신호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 우리가 줄여서 IRBD라고 부르는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수면장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꿈속에서 막 누군가랑 싸우거나 어딘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실제로 내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현상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IRBD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 뇌는 몸이 꿈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 스위치를 탁 켜주거든요. 근육을 잠시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IRBD는 바로 그 안전 스위치가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꿈이 필터 없이 그대로 현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IRBD 진단을 받은 사람 10명 중에 8명 이상, 그러니까 80%가 넘는 사람들이 약 10년에서 15년 뒤에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수면장애가 아니라 미래를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신호라면 모두가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병을 진단하는 표준 방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표준 진단법은 비디오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병원 수면 검사실에 가서 온몸에 아주 복잡한 센서를 주렁주렁 달고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딱 보이죠?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또 이런 전문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과연 평소 자던 것처럼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날 밤 효과라고 해서 잠을 설칠 가능성이 크죠. 결정적으로 이 증상이 매일 밤 나타나는 게 아닌데 운 나쁘게 검사하는 그날 밤에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냥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이 복잡한 검사실을 통째로 우리 집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아주 간단한 센서 하나로 말이야. 연구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 허리 아래쪽에 작은 센서를 하나 붙이고요. 하룻밤은 병원 검사실에서 그리고 이어서 엿새 동안은 자기 집,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한 거예요. 과연 이 두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 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이 작은 센서가 밝혀낸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병원에서 불편하게 자는 잠이랑 내 집, 내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는 잠이 정말 같을까? 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파란색 점들이 집에서 잘 때의 움직임 패턴이고요. 녹색 점들이 검사실에서의 패턴인데 어때요?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는 집과 병원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잠을 잔다는 게 데이터로 딱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통제된 검사실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현실, 즉 집에서의 뒤죽박죽인 수면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정확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실제 IRBD 환자 15명 중에 14명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왜 여러 날의 데이터가 중요한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이 증상에 나타난 밤인데요. 보세요. 사람마다 또 날짜마다 제각각이죠. 만약 증상이 없었던 저 하얀색 칸에 해당하는 날 병원 검사를 받았다면 그냥 놓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분석해보니까 결론은 딱 5일이었어요. 집에서 5일 밤 동안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기술이 당장 병원에서 쓰는 진단 도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성능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수는 바로 이 민감도입니다. 93.3%. 이거 엄청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진짜 환자가 있을 때 이 사람 환자 맞아요 라고 놓치지 않고 귀신같이 잡아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걸 화재 경보기에 비유하면 쉬워요. 민감도가 높다는 건 불이 나면 확실히 울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믿음직스럽죠? 그런데 특이도가 보통 수준이라는 건 가끔 토스트를 태워도 삑 하고 울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연구자들이 위양성,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를 분석하다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 호흡증처럼 밤에 움직임을 많게 만드는 다른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이 센서는 목표했던 IRBD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의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중요한 건강 이상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진단 도구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고 저렴하게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선별 도구. 이게 진짜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먼 미래에는 뇌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그저 매일 밤 우리가 어떻게 자는지를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간단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작은 센서가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에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